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플리케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플리케이터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뭐 기껏 해봤자 뭐 스펀지 패드, 그것도 디스크로 된 스펀지 패드, 뭐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다양한 세차 프로세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터들이 각 프로세스마다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플리케이터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이 상황에선 이런 어플리케이터 써야 돼,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도별로 어떤 어플리케이터를 써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왁스류 혹은 코팅제류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터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체 왁스 혹은 크림 타입의 왁스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어플리케이터가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고체 왁스와 크림 타입 왁스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 타입, 그것도 엄청 고운 스펀지 타입의 어플리케이터를 쓰시면 됩니다. 도장면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기 때문에 스펀지가 매우 부드러운 스펀지를 써야 됩니다. 이런 고체 왁스나 크림 타입에 쓰는 스펀지 패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핸디형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이 핸디형 어플리케이터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핸디형이라고 합니다. 제조사마다 이 불리는 명칭이 좀 달라요. 보통은 스탬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혹은 우드퍽 같은 걸 붙여서 하기 때문에 뭐 핸디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손잡이가 있는 형태의 제품들을 핸디형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점원 패드입니다. 이 점원 패드라는 게 양면형 패드를 의미합니다. 삼색 스펀지로 되어 있는 패드인데 한쪽은 거친 면, 한쪽은 부드러운 면으로 하는 건데 이 부드러운 면에다가 왁스를 이용해서 바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패드입니다. 이 점원 패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게 옛날 초창기에는 독일 국기를 연상시키는 색깔을 써가지고 점원 패드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제품은 워낙 개성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굳이 독일 국기의 색깔을 쓰지 않고 다른 색깔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점원 패드가 독일을 상징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삼색 패드의 이제 상징적인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패드는 디스크형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 양면의 스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링 문화가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패드입니다. 다만 이게 손잡이가 따로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립감이 그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체 왁스나 크림 타입의 왁스를 바를 때는 개인적으로는 핸디형 어플리케이터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왁스를 바르는 구간이 차 전체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립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적절한 용도가 다른데 그립감을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디형을 선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점원 패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이 거친 면이기 때문에 핸드 폴리싱용을 겸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점원 패드 쓰시는 게 낫고, 전체적으로 발라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터에 많은 양을 머금게 하고 싶으면은 디스크형 패드를 이용해서 양면을 다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경우는 뿌리막입니다. 뿌리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뿌리고 바로 닦아도 된다라는 물왁스 같은 개념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는 제품마다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스의 그래핀 스프레이 코팅이라든가 루미너스의 LM 그래핀 스프레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제품 설명을 읽어보면은 뿌리고 닦아도 되지만은 코팅 블럭을 이용해서 바르고 경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닦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막이라는 게 성향이 실제로 유리막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라놓고 어느 정도 경화 시간을 두면은 조금 더 퍼포먼스라든가 지속력 부분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코팅 블럭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마이크로파이버 어플리케이터 블럭을 사용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테리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용도에 쓰는 테리 어플, 일반적인 테리 어플 말고 사각 형태로 돼가지고 사이즈가 좀 작은 코팅 블럭형 테리 어플이 있습니다. 소재가 조금 더 부드럽고 속에 있는 스펀지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이 마감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용으로 많이 쓰이는 패드입니다. 사이즈도 테리 어플에 비해 작다 보니까 굴곡진 부분이라든가 좁은 틈새 같은데 시공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왁스 코팅제류의 마지막은 유리막입니다. 자, 유리막에도 당연히 어플리케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막을 사면은 사각 블럭이 들어있습니다. 단단한 스펀지 밑에 부드러운 스펀지가 붙어있는 이 사각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스웨이드랑 같이 쓰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막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메꿔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전용 어플리케이터가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스웨이드를 같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플리케이터에 달려있는 스펀지에다 그대로 뿌려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유리막 코팅 제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 쓰면은 어플리케이터에 유리막이 굳어가지고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의 99.9% 확률로 다시 재사용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굳어버려요. 더군다나 이 부드러운 스펀지면과 이 핸들을 잡아주는 이 딱딱한 스펀지 이 사이가 유리막이 굳으면서 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리막을 할 때는 어플리케이터는 일회성이 돼요.
그런데 유리막 코팅제도 보면은 보통 30mm에서 50mm 정도 하고요. 가끔 특이하게 200mm 정도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쓰고 나면은 그 한 병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2회, 3회차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플리케이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어플리케이터를 뭐 많이 넣어주기에는 부피가 커지고 뭐 실질적으로 실용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그 어플리케이터를 계속 사는 것도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웨이드를 덧대줍니다. 스웨이드를 접촉면 스펀지면으로 만드는데, 요즘에는 어플리케이터 중간에 스웨이드를 끼울 수 있는 공간도 따로 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코팅제 하나 사면은 스웨이드가 한 장 들어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한 3장? 뭐 많으면 5장까지 넣어주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어플리케이터를 대신할 만한 게 있는데요. 이게 퓨어스타에서밖에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핑거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요. 접촉면이 극세사 스웨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유리막을 붙여가지고 바르면 되는 구조입니다.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좀 모서리 부분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은 이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유리막 전용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이렇게 왁스 혹은 코팅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페인트 클렌저나 혹은 컴파운드류를 사용할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건식 타입, 습식 타입, 그리고 연마성 타입,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건식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마성이 없는 건식 타입 같은 경우에는 왁스와 똑같아요. 최대한 부드러운 스펀지 패드를 쓰면 됩니다. 데밀지를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데밀지를 최소화하면서 남아있는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물을 분해하면서 좀 부드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펀지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왁싱용 스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패크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문질렀을 때 막 안 조진다고 해가지고 절대 강하게 빡빡 문지르시면 안 돼요. 아무리 고운 스펀지라고 할지라도 힘으로 강하게 문지르면은 도장면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페인트 클렌저로 해가지고 안 조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습식 패클인데, 이 경우에는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물과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차 표면에 있는 유분기, 탈지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 코팅제를 벗겨내는 목적으로 쓰는 제품입니다. 근데 물과 쓰다 보니까 일반 스펀지 같은 제품을 쓰면 뻑뻑해서 안 밀려요. 그래서 도장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어플리케이터가 도장면에 데미지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테리 어플리케이터를 씁니다. 테리 어플리케이터는 아까 뿌리막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의 극세사 블럭입니다. 극세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과 만나면 상당히 잘 밀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밀착력이 오래 의해서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종류의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마성 제품, 연마성 패클이나 컴파운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거친 스펀지를 쓰시면 돼요. 다만 너무 심하게 거친 걸 쓰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어플리케이터에서 핸디형 연마성 스펀지 뭐 이런 타입이라든가 혹은 점원 패드에 거친 면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핸디용으로 쓰는 어플리케이터 중에 너무 무리하게 거친 제품은 시중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디용으로 해봤자 뭐 폴리싱으로 따지면은 한 중벌급? 중벌에서 조금 낮은 단계? 이 정도의 제품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고체 왁스 때 말씀드렸던 핸디형, 점원 패드형, 그리고 디스크형 제품들 중에서 거칠기가 맞는 걸 쓰시면 됩니다. 다만 핸디형과 디스크형 같은 경우에는 그 걸치기에 맞는 패드를 다 따로 구비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뭐 웬만하면은 뭐 핸디용으로 쓰는 거친 패드로 쓰면은 대부분 되지만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스크래치를 어떻게 잡느냐, 컴파운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약간 고급게 연마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점원 패드가 양면이 다 거칠고 부드러운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점원 패드를 쓰시면은, 만약에 거친 걸로 한번 자국한 다음에 그 자국을 제거한 데는 부드러운 면으로 뒤집어서 써야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점원 패드가 있는 것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유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막 제거와 유리 발수입니다. 자, 일단은 유막 제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막 제거 어플리케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터는 일단은 핸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딱딱한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약물을 뭉쳐서 얇게 압축해 놓은 그런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막 같은 경우에는 고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아주 강한 힘으로 문질러 줘야 돼요. 근데 일반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딱 우리가 대고 있어도 밀착력은 좋을지언정 가압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가압에 의해서 제거되는 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착이 심한 유막이나 혹은 유리바이스 코팅을 까는 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유막 제거 전용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핸드 부분이 매우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꽉 쥐고 있어서 힘을 미는 그 가압이 그대로 표면에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양모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양모가 일반 스펀지나 마이크로파이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연마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연마력을 발휘하는 데는
유막 제거 전용 패드가 가장 최적의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발수 코팅에 쓰이는 어플리케이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유리막 코팅제와 비슷합니다. 사각으로 된 전용 어플리케이터를 쓰는데 스웨이드를 덧대가지고 쓰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처럼 테리어풀 타입의 핑거 어플리케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파이버 재질 쓸 거면은 테리어풀처럼 큰 걸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크면은 구석진 부분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리어풀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핑거 타입의 어플리케이터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외부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트림은 어떤 어플리케이터를 쓰냐? 외부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펀지 어플리케이터를 쓰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울퉁불퉁 해가지고 좀 주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력이 좋은 스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바르면 돼요. 다만 앞선 코팅제들처럼 뭐 거칠기가 꼭 부드러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 거칠면은 어플리케이터를 이렇게 바르고 있을 때 잘 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칠지 않은 어플리케이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전용 어플리케이터가 대부분 있어요. 자, 타이어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이어 면적에 맞게 발라야 되는데 이게 일반 스펀지 갖다 대면은 특정 부위가 잘 안 발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어플리케이터는 일반 스펀지와는 다르게 타이어 모양대로 모양이 파여져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핸디형 제품도 있습니다. 핸디퍽이라든가 우드퍽 같은 데다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엠보시 타임의 동그란 패드를 타이어 어플리케이터로 사용하길 권장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면이 일정한 게 아니라 엠보싱이기 때문에 누르면 누른 대로 그대로 모양에 맞춰가지고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러서 사용하기에는 이런 타입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브러쉬 타입의 어플리케이터들도 있어요. 아무리 핸디형 혹은 엠보싱형이 좋아도 타이어의 모든 면을 꼼꼼하게 바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같이 스탬프 브러쉬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타이어에 닿지 않는 뭐 그런 미세한 부분 혹은 휠과 타이어 사이에 남는 공간 이런 부분을 드레싱하기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실내 세정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소재들은 뭐 하이그로시나 뭐 크롬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울퉁불퉁한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직물 타입, 그리고 트림, 그리고 가죽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세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주름이 많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틈새에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주름 사이사이로 뭐가 빳빳하게 들어가서 오염물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어플리케이터가 필요한데 일부 실내용 어플리케이터 중에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는 실내 세정 어플리케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세정이 잘 돼요. 케미컬을 뿌려서 분해를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터 살살살살 닦으면은 주름 사이사이에 있는 오염물까지 잘 빼기 때문에 실내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테리 어플리케이터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테리 어플리케이터도 마이크로파이버의 극세사 타입이기 때문에 이 극세사가 사이사이를 많이 이렇게 건들면서 오염을 빼내는 데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가죽 보습을 목적으로 쓰는 어플리케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은 실제로 수분을 안에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수분이 날아가고 뭐 이러면은 가죽이 빳빳해지면서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 중간중간마다 보습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 보습제도 따로 있어요. 액상이나 크림 타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쓰는 로션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르고 닦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지르면서 스며들게 해주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줌 사이사이까지 잘 닿게 해줄 수 있는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테리어풀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는 테리어풀 말고 좀 얇은 디스크 타입의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들이 있어요. 엉덩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분이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두꺼우면은 실제로 제대로 사이사이에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얇은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쓰시면은 효율적으로 가죽 보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죽 코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어커츠, 레더실드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인 제품인데 자, 이 제품들을 보시면은 유리막이랑 똑같습니다. 유리막처럼 전용 어플리케이터가 있고요. 유리막처럼 전용 스웨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막처럼 동일하게 바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유리막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핑거 타입의 어플리케이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용도별로 어떤 어플리케이터를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세차의 다양한 프로세스나 뭐 여러 가지 생기면은 추후에도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좀 사이즈라든가 형태라든가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세차용품 쇼핑몰 같은 데를 한번 카테고리를 둘러보신다면은 이거는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하면서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